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아직도 책이나 신문을 볼 때 종이가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의 종이들의 모습들이 자꾸자꾸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업무를 할 때 과거에는 항상 결제를 받을 때 종이에다가 결제 서류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던 것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종이에다가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적었던 그런 편지들이 이제 이메일로 해서 전자편지로 또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진마저도 과거엔 종이로 이렇게 인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전자사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와 함께해온 이 종이의 역사가 과연 앞으로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포토샵 기본 툴들을 이용해서 회화적인 느낌이 나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이미지 보정 기법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물에 비친 이미지도 연출해본다. 또 복사, 합성해온 이미지들을 원근감 있게 처리하는 방법도 공부해보자. 오늘은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디지털 아트라고 한다면 첨단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남준 씨가 활동하는 비디오 아트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웹아트나 넷아트도 이 범주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강의해 주실 임경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디지털 아트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과 그리고 또 컴퓨터의 발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요즘 디지털 주변 기기들이 참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디지털 작가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전문적인 분야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엔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디지털 아트적인 작품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지털 카메라로 쉽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마우스만 이용해 쉽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 갤러리도 직접 이렇게 전시회도 열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갤러리까지 만들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정말 조금 관심만 있다면은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들을 몇 가지를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금 보니까 이거 악어 사진 같아요. 이 악어 사진을 갖다가 제목은 그 악어의 웃음 이런 제목을 달았던데, 이 뒤에 배경과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직접 작품을 만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을 의인화해서 또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밤과 낮을 배경으로 해서 또 산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두 디지털 사진과 그다음에 포토샵과 같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또 자연의 모습이네요.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예, 요거는 보니까 이제 구름이랑 그다음에 사람 얼굴이랑 이런 그다음에 창틀 효과를 내면서 그런 효과들이 좀 연출이 된, 이게 좀 약간 감옥 분위기도 좀 나고요. 네, 그렇군요.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사진 원본 소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편집해서 사후 작업을 거쳐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화적인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아트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앞부분에 사람 얼굴과 뒷부분에 이렇게 이것을 응용해서 계속 편집해 나가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요. 이용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의 작품들을 보니까 이 개개인의 어떤 예술성, 그리고 또 이 재질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일단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좀 디지털 아트 작품을 보면 참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만들 것 한번 오늘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죠. 네. 자, 우리가 만들 이제 작품을 오늘 한번 지금 뽑아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다 이미지가 이렇게 좀 변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창틀 이미지 안에 보면은 숲 이미지가 있고 그 창틀에 있는 숲으로부터 새가 날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물결에 비친 듯한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색다르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느낌의 어떤 색다른 회화적인 분위기의 느낌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있고 창틀에서 새도 나오고, 가만히 보면 이제 사진이
다 주가 된 건데 그 각각의 사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색다른 그 모습을 또 나타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내가 어떻게 먼저 이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결과물들을 창조할 것인지 미리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재창조하는,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히 만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결과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예제 파일을 하나씩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된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바다가 있고 그리고 구름이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제가 합성에 사용할 부분만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딱 편집하기 좋은 사진들이 또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또 촬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토 CG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내가 그 만들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어울리는 CD들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저작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아예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CD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일단 기본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색다른 그런 바다와 구름 효과를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두고요. 레이어 1을 드래그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복제를 해두고 레이어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붉은 기운이 많이 감도는 그런 이미지로 연출이 됐었죠. 자,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면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다른 효과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모노톤 이미지나 색다른 효과를 연출을 하시려면 이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컬러라이즈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벌써 이런 효과가 연출이 됐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색다른 좀 붉은 기운이 많이 감도는 효과를 연출을 하시려면 휴에 있는 슬라이더를 맨 왼쪽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이 세츄레이션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붉은 기운이 많이 감도는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 카피해 두었던 레이어에 이런 효과가 연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이제 창틀 이미지를 우리가 합성을 해볼 텐데요. 이 창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미리 지금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연출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레이어를 이동을 해놓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합성에 사용할 기본 창틀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서 옮겨놔 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창틀을 보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밝은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바다에 자연스럽게 창틀이 비쳐서 이렇게 물결 효과를 이룬 것처럼 그런 효과들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레이어에 있는 몇 가지 기능과 그다음 필터 기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창틀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신 다음에 그 이미지를 사용할 부분을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성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로 붙여넣어졌다라고 하면 그 창틀 이미지의 크기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창틀 이미지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둔 다음에 여기에서 했던 기능은 바로 이제 필터 메뉴. 여기 필터에 가보시면 블러에 보면은 가우시언 블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해둔 창틀의 창틀을 좀 번지게, 뿌옇게 번지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어에 있는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하게 되면 원래의 창틀과 복제해두었던 창틀에서 밝은 픽셀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물 보정 시간에 그 얼굴을 뽀사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서도 바로 이 기능을 썼었는데요. 이 블러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그 화면이 번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번져 놓고 그 위에다가 선명한 사진을 얹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나는 듯한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자 효과, 지금 물결에 지금 물속에 비친 듯한 어떤 그런 그림자 효과가 연출이 된 것은 이건 역시 원본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두고요. 복제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역시 필터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디스토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웨이브라고 하는 이 물결 왜곡 효과를 주는 그런 필터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미리 보기 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되는 모양들을 보시면서 이런 옵션들을 조절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먼저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기획을 하고서 거기에 적합한 필터 또 적합한 효과를 결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토샵의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적재적소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그림자, 지금 물결에 비친 그림자 레이어가 보면은 이 이미지가, 약간 반투명해지면서 밑에 있는 물결도 바다도 비춰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오퍼서티, 레이어 오퍼서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림자가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선명하지가 않고 깊이가 깊어지니까 더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차츰 더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연출을 해준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그 창틀을 배치를 해봤는데요. 이 뒤에 이제 그 사진도 넣어보고 인물도 이렇게 그 배치를 한번 해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제가, 세 번째 이미지 합성할 사진을 불러와 보겠는데요. 자, 이번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상틀 안쪽에 있었던 그런 숲속 이미지 사진을 합성을 해볼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패드 옵션이 0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닫으신 다음에, 자, 일단 컨트롤 V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보면, 창틀 위쪽으로 숲 이미지가 지금 합성이 됐는데, 레이어가 지금 위쪽에 올려진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 위치를 창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으면 일단 창틀 아래쪽에 숲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일단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창틀보다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컨트롤 T 단축키를 눌러서, 숲 이미지를 창틀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변형을 해서 옮겨 놓으시고, 자, 크기 조절점이 보이면 이런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창틀 안쪽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시고 안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합성이 된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벌써 이 사진만 들어갔어도 이 바다 위에 도로가 있고 액자가 걸려져 있는 모습에서 상당히 그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인물과 새가 이렇게 또 배치가 되면 상당히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앞쪽에 인물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 그 다음에 뒤쪽에 갈수록 인물이 좀 더 멀어지면서 원근감 있게 서 있는 듯한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예제 파일을 제가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사람 효과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기본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술봉 툴로 이 사람만 가져갈 거니까 배경 부분을 클릭해서 뒤집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 뒤집은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닫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물 사진이 지금 붙여 넣어졌는데요. 자, 인물 사진도 역시 위쪽으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자, 레이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위치가 조정이 됐으면 역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크기 변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변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위치를 일단 옮겨놔 볼게요. 아래쪽으로. 위쪽을 응시해야 되니까. 자, 아래쪽으로 옮겨놓고 어깨가 좀 더 내려가게 할게요. 그 다음에 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또 위치를 옮겨보시고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고자 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인물 사진을 변형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 위치를 옮겨놓고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 변형 작업을 완료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인물 사진을 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이 회화적인 분위기 느낌과는 지금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레벨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톤을 좀 보정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미지하고 어울리는 그런 톤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진 보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톤 보정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밝기와 색감을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기능 중에 이미지 메뉴에 가보면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보시면 레벨스 메뉴가 첫 번째 있죠. 자, 이걸 눌러서 일단은 이미지를 좀 더 어둡게 제가 강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두운 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어두운 톤이 많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밝은 톤도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일단 끌어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톤, 밝은 톤과 중간 톤의 간격을 좀 더 좁혀서 어두운 톤이 많아지도록 해주시면 전반적인 이미지의 톤 느낌이 이렇게 전체 이미지하고 어울리는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OK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하고 다른 어떤 좀 색다른 효과가 연출이 됐죠. 그렇군요. 정말 세세한 그 조절이 필요하군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인물 사진을 지금 합성을 해봤는데요. 한 사람을 더 불러와서, 이건 간단합니다. 5번째 사진을 불러와서, 이번에는 원근감 있게 바다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의 사람 이미지를 합성을 또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패스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미리 저장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패스 기능,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만들어두고 예전에 배웠던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세이브 셀렉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사용을 하시려면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이런 패스 팔레트에
그 선택해둔 이미지가 선택 영역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선택 쭉 드래그해서 패스 팔레트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세 번째 아이콘 위로 드래그하면 바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이게 상당히 유용하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진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자주 따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걸 매번 따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못 따일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 세이브 셀렉션을 통해서 이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그 영역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특정 부분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택해놓고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매번 할 때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패스로 저장을 해두었다가 패스 팔레트에서 그걸 선택 영역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뭐 회사 로고라든지 그럴 때는 꼭 세이브 셀렉션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이미지. 자, 그럼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꿨으면 제가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건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또 레이어를 붙여 넣으면 맨 위쪽에 사람 레이어가 붙여 넣어졌습니다. 자, 일단 무브 툴을 이용해서 사람 레이어를 적당한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제가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제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크기로 제가 변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크기 변형이 완료가 됐고 적당한 위치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한번 배치시켜볼까요? 예. 일단 요거 사람을 좀 잠깐 먼저,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어울리게 다시 한번 효과를 줘볼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메뉴에서 레벨스를 이용해서 요것도 좀 어두운 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밝은 톤과 어두운 톤, 중간 톤 사이의 간격을 좀 좁혀주시면 전반적인 분위기를, 효과를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작업하기 전에 아예 한 개의 작업들을 이렇게 완결시켜 진행하는 게 깔끔하겠군요. 그렇죠. 어쨌든 요 이제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원근감 있게 세 군데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 원본 사용할 이미지를 먼저 마무리 작업을 해놓고 그걸 계속 복제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될 사람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바다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물결에 비친 것처럼 그런 그림자 효과가 연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잔영이 남는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 레이어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효과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사람 레이어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을 올려놓고요. 복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 레이어가 하나 복제가 됐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그림자 효과, 물결에 비친 듯한, 수직으로 비친 듯한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수직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이 조금 전에 사용했던 것은 프리 트랜스폼인데 그 밑에 가보시면 트랜스폼 메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메뉴를 이용하면 이제 변형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변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 플립 버티컬이라고 하는 수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거꾸로 뒤집혔죠.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쭉 드래그해서 일단 물결에 비치는 이 그림자 효과 아래쪽에 나와야 되니까 아래쪽 발 쪽으로 발과 발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효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림자가 사람이 그대로 다 보이면 안 되니까 검은 이렇게 실루엣 효과의 그림자 효과를 또 연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 메뉴 가보시면 이 지금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이미지 합성할 때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트니스하고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미지의 밝기나 대비값 같은 것들을 향상시키는 걸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엉뚱하게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도 마이너스 100 컨트라스트도 마이너스 100으로 해서 아예 그림자 효과를 또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사진들 그 선택 영역만 그 레이어에 정확하게 그림만 그려져 있다면 실루엣 효과를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만들고서 그 다음에 그 효과 필터를 주거나 아니 블러를 줘서 많이들 제작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필터 메뉴에 가보시면 이 이제 그림자 효과를 줘야 되는데 밑으로 이제 검은 그림자 효과가 연출이 됐지만 바닷속에 물결 속에 자연스럽게 비쳐서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효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곡과 관련되어 있는 필터는 이제 필터 메뉴에 보시면 디스토트에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런 필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웨이브 필터를 쓸 수도 있고 지그재그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필터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리플이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리플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갖다 놔보시면 여기 이동을 해보시면 작업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마운트를
제가 100%로 되어 있는데 600이나 70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지금 보이시죠? 물결에 물속에 마치 그림자가 비쳐서 어른어른 거리는 듯한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OK 버튼 눌러보면 자, 이런 이제 그림자 효과가 연출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자 효과를 연출을 할 때 물결에 비친 그림자 효과에서 투영된 그런 효과를 연출할 때 물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라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연출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애들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고요.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흰색, 검정색이 되어 있는지 보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옵션 팔레트에서 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형 그라디언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가 그림자가 사라질 듯한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비치는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액자에 준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사진을 또 옆에 복제를 해 넣으면 되겠군요. 저희 두 개의 레이어를 이제 먼저 합쳐주고요. 제가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 팔레트 우측 상단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자,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 머지 다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머지 다운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와 그 아래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사람과 그림자, 사람을 합치는 거죠.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무브 툴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이미지를 자, Alt 키를 누르는 거 기억하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해놓으시고 근데 원근감 있게 이미지를 효과를 줘야 되는데 너무 크죠. 지금 컨트롤 T를 눌러서 제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줄인 다음에 위치를 옮겨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원근감 있게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새 이미지만 합성을 하면 끝나는 건데, 자, 이 새 이미지도 역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원래는 원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죠.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서 새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예전에 배웠던 선택 기능들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요런, 제가, 새를 미리 선택해두고, 그 다음에, 아까 창틀에 보면은 이렇게 빛이 푸연 듯한 그 환상적인 몽환적인 느낌이 났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새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도 몇 가지 필터를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준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가우시언 블러를 레이어를 복제해서 하나 주고 그 효과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새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서 제가 끌어와 보겠습니다. 무브 툴로 자,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새 이미지가 하나 합성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새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제가 새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요. 자,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그다음 일단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그런데 새가 방향이 일단 왼쪽으로 나오는 새를 만들 때는 에디트 메뉴에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존탈을 눌러주시면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새가 안에 액자에서 나오게 하려면 이 날개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선택 영역 지정해서. 그러니까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상틀 바깥쪽에 있는 날개 쪽을 사각형 영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딜리트만 눌러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새가 안쪽에 날아온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머지 새들을 배치하면 이제 멋진 또 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떠십니까? 오늘 이 디지털 아트, 나만의 작품 세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찍은 사진들이 멋진 사진이 있거나 혹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멋진 사진을 보았다면은 제2창조물로 나만의 디지털 아트를 한번 꾸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서 액세서리들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필터, 많은 액세서리 중에서 그 필터의 그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실 거예요. 가격도 다양하고 그 성능들도 아주 많은데요. 오늘 그 필터들, 렌즈에 들어오는 그 빛의 성질들을 바꿔주는 그 다양한 필터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유저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면서 또는 카메라를 쓰시면서 가장 많이 쓰시는 필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 바로 UV 필터입니다. UV 필터, UV 크림에서 우리 자외선 차단하겠다고 피부에 바르는 그런 크림 있죠? 예, 그럴 때 쓰이는 그 UV, 울트라 바이올렛 필터라고 하는 이 UV 필터는요,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지만 렌즈 앞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외부에 충격을 받을 때 카메라를 또 보호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UV 필터 말고도 가장 많이 쓰는 필터 중에 하나가 바로 스카이라이트 필터인데요. 약간의 분홍빛을 띄어서 UV 필터가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빛의 그런 단파장들을, 푸른 빛을 내는 그런 단파장들을 또 흡수해주기도 합니다. CPL 필터라고도 불리우는 또는 PL 필터 들어보셨나요? 보통 컬큘러 폴라라이즈 필터라고도 불리우는 이 필터들은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필터들은 색을 좀 더 강렬하게 해주거나, 파란 하늘을 좀 더 파랗게 해주거나, 나뭇잎의 초록색을 좀 더 강조할 때, 콘트라스트를 강조할 때 필요한 필터들인데요. 이렇게 돌릴 때마다 빛의 반사율이 틀려지면서 굉장히 선명해지거나 또는 흐려지거나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물에 반영 사진 찍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반영 사진 찍을 때 물에 비치는 상들을 줄여주느냐 또는 늘려주거나 할 때 그런 쓰이던 필터들이죠. 특히 CPL과 PL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CPL은 원형으로 이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돌려도 그 상들이 똑바로 맺히지만은 PL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전에 그런 필름 카메라나 일부의 그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 평광이 먹히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PL을 구입하시게 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계곡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아주 이쁘게 담아낸 사진들.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물의 흐름을 잡아내기도 했었죠. 그 사진들을 촬영할 때 필요한 필터가 바로 이 ND 필터인데요. 이 ND 필터, 선글라스처럼 생겼죠. 이 필터들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셔터 스피드를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을 천천히 잡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필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ND4와 ND8이 있는데요. 4의 배수로 해서 4분의 1만큼 받아들이고 또 8분의 1만큼 받아들이는 빛의 그 적고 많게 받아들이는 그 빛을 조절해주는 그런 필터들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이렇게 구경이 작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작은 구경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인 필터를 어떻게 다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액세서리입니다. 업링 또는 다운링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어댑터 링들은요. 구경이 작은 렌즈에 이렇게 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필터를 이렇게 다시면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다운링도 마찬가지로 구경이 작은 렌즈에 큰 필터를 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필터이고요. 또 보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구입할 때 필터 케이스를 받았는데 그 많은 필터 케이스들을 주머니에 꾹꾹 넣고 다니다니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필터 케이스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돼서 어떤 것을 쓸지 고르기도 편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쉽죠. 그래서 이런 필터 케이스들을 구입하신다면 좀 더 유용한 그런 필터 사용이 되실 것 같아요. 필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미지에 바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필터들을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신의 나타나려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또 하나 역효과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사진 선생님들, 일부의 그런 사진 선생님들은 사진을 배울 땐 이 필터를 쓰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 필터들은 자신의 사진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나 또는 사진의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데 그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진짜 전 처음에 되게 떨고 많이 그랬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지금 가슴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네, 아마 그 임경윤 씨가 강의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 저희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